안녕하세요, 해날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노션 머니 로드맵 실전편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머니 로드맵을 그리기 위해 꼭 파악해야 할 4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는 3가지 사례를 통해 노션 머니 로드맵을 작성하는 방법을 살펴볼 거예요. 영상을 보시면서 나에게 해당하는 혹은 나와 가장 유사한 사례는 무엇인지 확인해 보세요. 직접 나의 상황을 파악해서 나에게 맞는 머니 로드맵을 그리는 것이 가장 좋긴 하겠죠. 머니 로드맵을 작성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4가지는 이전 영상에서 확인해주세요. 지금 보이는 화면이 해날의 머니 로드맵 노션 버전인데요. 2023년부터 10년간 기록을 해볼 수 있도록 표로 만들어 보았고, 각 연도에 해당되는 나의 나이와 저희가 앞서 파악해 보았던 월별 지출 가능한 금액을 활용해서 이 머니 로드맵을 채워볼 예정입니다. 각자 나이도 다르겠고, 원래 가지고 있었던 자산, 즉 목돈도 다르겠고, 또 월별로, 연도별로 저축이 가능한 비용도, 또 연간 수익률도 다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주요 유형별로 로드맵을 채우는, 로드맵을 활용하는 간단한 예시를 3가지 보여드리고 1단에서부터 파악해봤던 4가지 단계와 머니 로드맵을 활용한 저의 노션 템플릿을 소개해드리고 사용하는 방법도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머니 로드맵을 사용할 만한 사람들의 이제 대표적인 유형 3가지를 알아볼게요. 먼저 이 머니 로드맵을 쓰실 분들 중에 대학생분들, 저도 대학생 때부터 사용을 했기 때문에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선 대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막 20살이 되었다고 가정을 해보았을 때 가지고 있는 자산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보유 자산은 0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월별 수입은 보통 부모님께 용돈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일찍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분들도 계시겠죠? 용돈을 얼마나 받고 또 어떤 아르바이트를 하고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또 수입은 달라지겠지만 평균이라고 이제 가정을 했을 때 간단하게 입력을 해보았고요. 그 다음에 지출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 대학생 친구가 부모님과 함께 아직 살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았을 때 월세가 이제 나갈 일이 거의 없으니까 보통 식비나 생활비, 그리고 이제 교통비, 학교 다닐 테니까 이제 교통비가 있겠죠? 그렇게 했을 때 월 총 60만 원을 지출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대학생 친구가 월 저축 가능한 금액은 총 50만 원이 되겠죠? 사실 저희가 여기까지는 앞서 1단에서 4가지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월 저축 가능한 금액을 이제 파악했기 때문에 이미 1단을 보고 오신 분들은 바로 이제 이 저축 가능한 금액을 가지고 머니 로드맵을 채워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이 머니 로드맵이 연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월 저축 가능한 금액이잖아요. 이거를 연으로 환산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대학생 친구는 월 저축 가능한 금액이 50만 원이기 때문에 1년에 600만 원을 저축을 할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정보들을 가지고 머니 로드맵을 채워보겠습니다. 20살을 기준으로 대학생이라고 가정을 하기로 했으니까 우리 일단 간단하게 연도별로 나이를 채워줄게요. 그리고 이전 목돈은 현재까지의 보유 자산을 우선 적어주면 됩니다. 이 친구는 보유 자산이 0원이었기 때문에 0원으로 시작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올해 저축액은 총 1년에 저축 가능한 금액이니까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표는 만원 단위로 작성이 되기 때문에 목돈과 저축액은 이제 만원 단위로 붙여서 말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수익률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요. 내가 저축한 금액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수익률이 없으면은 1년이든 10년 뒤든 똑같이 그 금액이겠죠. 하지만 저희는 어쨌든 돈을 모으는 이유가 조금씩 불려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수익률로 같이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금리가 많이 올라간 추세라고는 하지만 돈을 부풀리고 모으기 위해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연간 수익률 기준을
10%, 0.1이라고 해줍니다. 이 0.1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뒷부분에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다음의 목돈으로 660이 나오죠. 여기 제가 수식을 걸어놨기 때문에 여러분은 나이 간단하게 채워주시고 이전 목돈이랑 올해 저축 그리고 연간 수익률만 작성해 주시면은 바로 다음의 목돈을 얻으실 수 있어요. 이 다음의 목돈을 이제 진짜 이 부분에 다음 해의 목돈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600만 원을 1년에 계속 10년 동안 계속 600만 원을 저축한다고 가정을 해보고 이제 여기 끝까지 채워주시면 돼요. 600만 원 다 채워넣기가 힘들기 때문에 지금 노션에 새로운 기능이 생겼어요. 엑셀처럼 이렇게 드래그해서 값을 다 채워넣을 수가 있고 연간 수익률도 마찬가지로 이 동그라미 표시를 가지고 쭉 드래그해서 채워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2024년에 660만 원이 이제 모여있는 상태에서 또 다시 600만 원을 저축하면은 그 해에는 이제 1386만 원이 나오게 되겠죠? 이거를 계속 다음 해의 목돈으로 채워주시면 돼요. 짠! 이렇게 작성을 해보았는데요. 지금 여기 10년치, 이제 10년 뒤에 1년에 600만 원씩 저축한 이 대학생이 나중에 10년 뒤에 29살이 됐을 때 1억 500만 원을 모은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중간에 취업을 해서 지금 이거는 이제 월 50만 원씩 저축한다는 걸 가정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인데요. 나중에 이제 취업을 해서 한 20대 중반부터는 월 70, 80, 100만 원씩 저축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 비용이 더 증가하겠죠. 네, 두 번째로 사회초년생을 예시로 들어볼게요. 이제 막 대학교를 졸업한 사회초년생이기 때문에 보유 자산은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용돈을 받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한 졸업하고 1000만 원 정도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신입으로 취직해서 200만 원 정도의 월 수입이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이 친구는 부모님으로부터 독립을 해서 월세를 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식비라든가 교통비, 그다음에 기타 생활비 등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물론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겠는데 이제 그렇게 크지 않은 집에 회사 근처에서 생활을 한다고 이제 가정을 했을 때 이제 100만 원 정도 소비를 한다라고 이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월 저축 가능한 금액이 100만 원이겠죠. 사실 사회초년생이라서 월 저축 가능한 금액이 50만 원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아까 50만 원을 기준으로 저축 예시를 봤던 그 대학생을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이거는 저축 가능한 금액을 높여서 이제 책정한다고 가정을 해보았을 때 이렇게 한번 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월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는 연으로 환산을 해야 되죠. 그러면은 이 사회초년생은 연간 1200만 원을 저축을 할 수가 있죠. 확 2배가 되었죠? 그러면 이 정보를 가지고 또 이제 머니 로드맵에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초년생이 이제 막 졸업을 했기 때문에 나이는 2023년 기준으로 24살이다 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나이부터 먼저 채워주시고요. 이렇게 나이를 책정한 이유는 이제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여러분만의 본인의 머니 로드맵을 만들게 되실 텐데 이 나이가 들어가게 됐을 때 조금 더 현실적으로 내가 이 나이 때쯤에는 어느 정도의 상황일 것이다. 뭔가 각자마다 원하는 그런 그림들이 있을 거예요. 그냥 연도만 2029년, 2030년이라고 했을 때와 내가 30살일 때 40살일 때 이렇게 좀 구체적인 나와 관련된 숫자일수록 더 와닿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더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리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이를 같이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처음 시작하는 연도에서 이전 목돈은 보유자산, 현재 보유자산을 적어주시면 된다고 했죠.
그리고 올해 저축 가능한 거는 1,200만 원. 그리고 연간 수익률은 동일하게 대학생 예시와 동일하게 0.1로 잡았습니다. 1,200만 원이 10년 동안 동일하다고 가정을 하고서 쭉 이제 드래그를 해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음 해 목돈을 가지고 올해 목돈을 이어서 이제 채워보도록 할게요. 짠! 이렇게 10년치를 다 채워보았는데요. 지금 이제 24살에 1,000만 원 정도의 목돈을 가지고 있는 사회초년생이 매년 1,200만 원씩, 그러니까 월별로 100만 원씩이죠. 100만 원씩 저축을 했을 때 연간 수익률 10%를 가정하면은 10년 뒤에는 약 2억 3,600만 원을 모을 수가 있겠죠. 물론 이 중간에 좀 승진을 한다거나 이제 더 좋은 곳으로 연봉을 높여서 이직을 하는 경우, 또는 아무래도 이제 사회초년생에서 점점 그런 경험치가 쌓일수록 재테크도 많이 시도를 하겠죠. 그러면은 이 연간 수익률이 당연히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회초년생은 10년간 약 2억 3,600만 원을 저축을 하는 거겠죠. 이제 마지막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년차 직장인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직장인은 이전부터 어느 정도 모아둔 금액이 있어서 보유 자산을 3,000만 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월 수입은 아까 사회초년생을 200만 원이라고 했으니까 이 직장인은 300만 원으로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월 지출은 조금 더 이제 많이 있겠죠. 아무래도 이제 똑같이 월세랑 식비, 그리고 뭐 교통비, 그다음에 단순히 생활비뿐만이 아니라 어느 정도 좀 경험치가 있고 돈을 이제 많이 벌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단순히 생활비가 아니라 좀 문화, 여가비도 이제 지출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조금 더 많이 지출을 할 거예요. 그래서 문화생활, 여가비 이런 것들을 쓴다고 하면은 150만 원으로 잡아보겠습니다. 물론 이것보다 더 쓸 수도 있고 덜 쓸 수도 있고 수입이 이것보다도 뭐 낮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대학생이랑 사회초년생 좀 50만 원 단위로 좀 차이가 나게끔 예시를 보여드리려고 한 거라서 이건 좀 감안하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보유자산이 없을 수도 있겠죠. 물론 당연히 없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예시로 그냥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나의 상황이라면은 그거에 맞게 우리 1탄에서 배웠던 4단계에서 알아봤던 자기의 그 상황에 맞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건 예시니까 월 저축 가능한 금액이 150만 원이라고 하면은 1년에 가능한 금액은 1,800만 원이겠죠. 이제 똑같이 이 정보를 가지고 머니 로드맵에 채워주면 되는데요. 2023년에 나이를 30살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나이를 먼저 채워주고요. 이전의 목돈은 3,000만 원. 다음에 올해 저축 가능한 거는 1,800만 원. 그리고 올해 저축액이 10년 동안 1,800만 원씩 저축을 한다고 가정을 해볼 거니까 드래그 해주시고요. 다음에 목돈을 쉽죠? 이거 그대로 이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작성을 해보았는데요. 월 150만 원씩 저축을 할 수 있는 직장인이 10년 동안 저축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았을 때 약 4억 가까이 모을 수 있는 것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물론 중간에 승진을 하거나 더 좋은 연봉으로 이직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수익률이 재테크 같은 걸 해서 더 높일 수가 있겠죠. 반대로 원래 목돈이 아예 없을 수도 있고 자가나 자차가 있는 경우는 빚이 어느 정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감안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내가 언제쯤 내가 1억을 모으고 2억을 모으고 내가 원하는 비용의 금액을 모을 수 있는지를 이 머니 로드맵을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3가지 사례를 통해 머니 로드맵을 작성하는 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일단 한번 머니 로드맵을 작성해보면 연도별로 내가 언제, 몇 살에 이 정도 벌 수 있겠구나, 이 정도 모을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수치들이 나오기 때문에 돈을 절약하고 모으는 데 있어서 더욱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저처럼 노션을 활용하면 매번 이전 목돈이나 수익률, 저축 가능한 금액이 바뀔 때마다 매번 종이에 세고 작성하지 않고도 노션에 간단히 숫자만 바꾸어서 쉽게 계산할 수 있어요. 생각보다 노션 머니 로드맵 시리즈가 꽤 길어졌는데요. 다음 편에는 제가 직접 만든 노션 머니 로드맵 템플릿 이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사실 이번 영상에서 보여드린 사례만으로도 충분히 템플릿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템플릿을 바로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댓글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이번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